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지갑 사정, 그리고 앞으로의 자산 관리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경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는 소식인데요. 뉴스에서 짧게 보고 넘기셨을 수도 있지만 이 2.5% 동결이라는 숫자 안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엄청난 힌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이 찬성한 만장일치 동결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은은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이 시점에서 멈춰섰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의 대출이자 부동산, 주식시장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려운 경제 용어는 최대한 빼고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이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만장일치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물가와 경기 침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숨가쁘게 금리를 올려왔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에 근접하며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라는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다는 판단이 선 것이죠. 하지만 금리를 높게 유지하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만 봐도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고 자영업자분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으며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자동차의 엔진이 아예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금통위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외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사이에는 꽤 큰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미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긴 하지만 외국인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만큼의 패닉 상태는 아니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게다가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서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너무나도 큰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밖으로는 환율을 방어하면서 안으로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버텨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지인 동결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2.5%라는 기준금리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먼저 영끌로 집을 사셨거나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가 폭등할 일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금리가 동결된 것이지 인하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5%라는 금리는 과거 제로금리 시대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당장 V자 반등을 하거나 예전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출이자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급매물들이 시장의 가격을 당분간 억누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실물 경기가 얼마나 버텨주느냐, 즉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2.5%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은 일단 정지 표지판과 같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맹수를 피해 열심히 도망치다가 이제 겨우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금리가 언제 떨어지느냐에 대한 시기보다는 이 높은 금리 환경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당장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현재의 현금 흐름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며 이자 부담을 줄이시고 신규 투자는 경기 침체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량 자산에 선별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시경제의 큰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인 만큼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을 저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